온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한 게 아니고 조금 옮기셔야지 운신을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버퍼가 좀 심해가지고 혹시 영상을 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식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하고 경건한 추모식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관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행사관 다른 소리는 해주지 않아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국 근대화의 터전을 닦으시고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대 연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이신 정재호 추도위원장께서 개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쌍모자 아저씨. 아저씨 앞에요. 여기 뒤에 좀 나와주게. 가려요. 이쪽도 가리잖아요. 삼가 개식사를 올리겠습니다. 세월의 물살이 아무리 험상궂고 어지러워도 물은 끝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세상 물정은 해맑은 이시입니다. 한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민심의 물살을 거스르는 좌파 권력의 역풍으로 나라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말끝마다 촛불을 앞세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야 할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의 울타리에 갇혀 신음했습니다. 건불 5년 문재인 정치는 금쪽 같은 시공간을 국력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새웠습니다. 독선과 위선으로 채워진 오도된 촛불광장의 광기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라는 국본의 원기를 심하게 송산시켰습니다. 보차의 대결과 증오의 씨앗을 마구 뿌렸습니다. 사회 주류 세력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갈라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두 동강 나고 국가는 나라의 국가는 메말랐습니다. 국세의 하향 평준화를 날로 심화시켰습니다. 권력 독과점에 집착하는 586 운동권의 권력 사유화에 맞서 끝내 민심은 하늘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성남 민심은 마침내 한계 상황을 뚫고 뭉쳤습니다. 나라가 네 거냐? 촌철살인 분노의 삿대질이 권력의 정수리를 겨냥했습니다. 세종대로와 광화문, 태평로를 잇는 서울 도심은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물결 가운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주체 세력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3.9 대선은 윤석열 자유보수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은 윤 정권의 운신을 통째로 통제하는 데 길들여진 채 딱히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이념의 내전 상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마찰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좌파 정권의 나약하고도 굴욕적인 대북 정책은 김정은의 대남 압박을 고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위협은 긴장 수위를 수직 반등시키고 있는 오늘입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긴박할수록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부국 강병의 대업을 성취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제4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유비무환을 국정 철학의 뿌리로 삼고 험준한 고비마다 하면 된다는 태산 같은 불굴혼으로 뜨겁게 부딪혔던 거인 박정희, 그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마다에 얼렁이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국민 총화, 총력, 안보, 바로 여기 세기전 저 구호가 여러분 그 시절의 추억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하나같이 공유했던 그 시절의 구호가 오늘의 우리에게 보다 절실히 와닿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각축하는 열강의 틀 한가운데에서 자리한 우리는 예나 지금은 물론 먼 훗날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력을 담은 우리의 영원한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총력안보, 국민총화, 사무치게 그리운 민의 육성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야멸차게 돌아선 민심의 물살에 쫓긴 좌파 무리는 안역의 촛불난동을 또다시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 일편단심으로 장엄한 민족중흥의 대장정을 연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심기일전 맹호 출림의 기상으로 산더미 같은 좌파 정권의 부합에 대한 법치의 쾌도 난말을 목말라 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삼가 개식사에 가름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건강은 이 나라 국력 상승의 디딤돌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자유한국당 대표님이십니다. 고영주 대표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나라의 생명줄로 알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적 돌풍을 일으킨 애국자이십니다. 소개를 잘해주신 건 감사한데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자유민주당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대통령님의 위협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현황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최빈국의 만성 가난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 태세 구축과 병행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오르게 하신 그야말로 부국 강병의 비조이십니다. 대통령님의 업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닌 것이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칭송하고 존경함으로써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공산정권과 그들이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화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인 공격 대상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님과 부국 강병의 비조인 대통령님으로 정하고 그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대통령님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가관과 애국심까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알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만 15세부터 만 40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강병 정신을 기리는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에는 위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모아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정희 제하의 책자를 발간하고 대통령님의 유족에게 위 책자를 헌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무준 군의 수상소감문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단한 성과들이 박 대통령님의 의지와 집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시대를 뛰어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고찰의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따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상한 생각입니까? 시간 관계로 최우수상 수상자의 소감만 소개드렸습니다만 여차 수상자들의 소감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로만 깨어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들에게 읽힐 동화본문을 포함하고 상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2회 공모전을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분단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란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에 의한 위험보다 더 큰 비대칭적 위험은 국내 종북 주사파 좌익 세력들의 존재입니다.
일찍이 대통령님께서는 5.16 혁명을 일으키셨을 때 혁명공약 제1조가 반공을 국시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비결이었음에도 못난 후배들이 그 의미를 소위 취급한 결과 오늘날 같이 적화 위험을 실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차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과업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덧붙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님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되어 자유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기만과 공갈로 이루어진 탄핵으로 인하여 4년 9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부디 강건하시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3년) 전 대통령님께서 떠나셨던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국 강병의 다짐을 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셨던 말씀과 같은 각오로 저희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께서 성원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추도사를 마칩니다. 2022년 10월 26일 자유민주당 대표 변호사 고영주 올림. 총식임으로 박수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엔 인유한 박사님이십니다. 임 박사님은 4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유진배 선교사의 후손으로 한국 의료계의 큰 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임 박사님은 북한에 가서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찬양해 북한 주민들을 화들짝 놀라게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추도사를 하게 해주신 우리 이상열 회장님과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추도사를 읽지는 않고 말로 풀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키신저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참으로 대단한 분인데 대화를 많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키신저가 어떻게 북쪽은 국민들이 개화 상태에 있고 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 세계 희망적인 나라인가? 그 답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영어로 답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북쪽에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결핵 퇴출하기 위해서 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북쪽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북쪽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그 사람 말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좀 얘기해보라오.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얘기해보라오?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라오. 얘기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꾼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구로공단을 설명했습니다. 16시간씩 재봉틀 앞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섬유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
하도 강사도 있었다. 하도 광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50도 땡볕에 가서 외화를 벌어주는 이런 근로자도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의 군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월남에 파병됐는데 30만이 파병됐는데 5천이 죽었다고 하지만 합병증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몸에 파편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다. 남쪽은 정말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조금 괜찮아요. 여성들을 다 발전시켰습니다. 근면, 절약정신, 교육, 남편과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할머니는 지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 할머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 대한민국의 열성을, 대한민국의 부지런함을,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은 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발전 못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깊게 이해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이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라는 걸 알고, 이거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발전해야 돼. 그래서 5,000년 역사에 관을 앞세우지 말고 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이북 친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정주영 알지? 소떼 1,001마리. 정주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 박태준도 있었고, 거기 김우중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허시구시도 있었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이 하면 안 되겠다. 민을 이렇게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계 기반을 깔아야겠다.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후에 패배의식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린다. 논트럭에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 뭡니까 생활운동, 우리 잘 살 수 있다. 정신을 바꿔놨어요. 이게 더구나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한강의 기적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생각해야 될 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하에서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미국 우리 조상들이 이민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최고 알아준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모십니다. 링컨.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민족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이제 저의 고향에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 민족한테는 더 훌륭한 분이, 링컨보다 더 훌륭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감사해야 되고 추모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세계적으로 기반을 깔아서 전 세계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학창시절에는 좌파 운동권에서 또 아스팔트 여전사로 박 대통령을 비난한 운동권 출신이지만 뒤늦게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같은 행보가 기대되는 맹렬 여성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은 아니고요. 81년생으로 모든 운동권들이 이미 모든 운동을 마쳤을 때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태어난 그야말로 MZ세대입니다. 네, 박범계 장관의 영입으로 민주당이 잠시 몸담았던 그런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말 부러운 박정희 대통령님의 임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추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20년 겨울 함께 현충원 참배를 갔던 한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잘 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의 한가운데를 탐닉해 봤을 때 그곳에 어디에나 대한민국 어디에나 대통령 박정희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광화문에 나오신 어르신들께서 눈에는 애절함과 눈물이 가득했는지, 다른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그리고 그 역사를 지우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그제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심했던 역사 인식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스스로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386 운동권들이 차지한 전교조와 학원과 강사들이 재밌는 역사 수업 사이사이에 뿌려지는 충격적인 단어들은 감성이 충만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과 충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세뇌된 이미지가 뇌리에 깊이 박혀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린 영웅 박정희를 국민들을 핍박한 악마로 각인시켜 왔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라는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라고 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81년생인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반면 비교적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386 운동권들은 저희에게 세련되고 똑똑하고 요즘 말로 굉장히 힙한 젊은 삼촌 이모들 같았기에 더욱 친근하고 아마도 닮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386 운동권 세대의 민주화 운동은 마치 영웅의 일화 같았고, 폭력과 억압, 체류탄을 뚫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모습은 과장되고 미화되어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경험해본 적도 없는 최루탄 냄새가 마치 나는 듯했고, 영화 속 동료가 눈앞발에 짓밟혀 죽어나갈 때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도피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직접 경험했던 로맨틱한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6.25의 참상과 보릿고개 시절은 저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렸고, 온통 386 운동권들이 민주화로 뒤덮인 세상에서 어느덧 저희 세대들도 쇠루탄 감성에 스스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려낸 서사가 독보사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먹고 있을 때 그 사이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여갔습니다. 인권, 환경, 여성, 반일, 반미 다양한 버전으로 분화되고 진화해온 종북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주창해온 교리와 달리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협박하거나 정부의 혈세를 빼먹는 기생충 같은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부패와 축제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단체에 다름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재작년 현충원에서 만난 청년의 말처럼 어쩌면 저희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피를 깎는 노력으로 일궈낸 눈부신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를 기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됐던 민주화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저희 세대는 핑계 같지만 어쩌면 겉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속상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20살 캠퍼스의 낭만과 쇠루탄의 향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불행한 세대의 강한 보상 심리가 저희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학을 척결해야지. 제가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여성단체의 비리를 캐고 있을 때 386 출신 한 교수님께서는 김 변호사,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학을 척결해야지. 그 정도의 비리는 다들 저질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측근들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고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를 폭로했을 때 한 선배 변호사께서는 김 의원, 다들 그 정도는 주고 들어가. 김 의원이 무능승차한 건 사실 아니야? 너무 작은 일로 상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줬잖아 라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모두 그동안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바로 그 삼촌, 멋있었던 이모, 그리고 언니, 오빠 세대분들이었습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아니시죠? 네. 이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되묻고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드는 저에게 거학을 운운했고,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고 법이 만능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를 납득시키고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이런 일을 겪은 건 비단 저 한 명뿐이 아닙니다. 저희 세대는 사회 곳곳에서 선배로, 선임으로, 선생님으로, 직장 상사와 사수로 만나는 수많은 386 운동권들로부터 이런 불법과 부정을 낭만과 유연성, 융통성, 의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노총이,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각 회사와 공직사회의 노동조합에서는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심리적 올가미를 쳐놓고 조직에 대한 의문을 조금도 품지 못하게 사실상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43주기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영광스럽지만 제가 자격이 있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추도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2년 전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이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라며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캠퍼스와
사교육 현장, 각종 노조와 시민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386 운동권 잔재들로부터 못된 생각을 주입받았듯이 강성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운동권 선배들로부터 틀린 생각을 주입당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게으르고 쉬운 정치가 대중에게 혐오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을 압니다. 김문수 지사의 그 시절 선배도 저희 세대의 선배들도 정치를 빙자하여 혐오와 두려움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정치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원자력, 원전의 공포선동, 반일선동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정치의 도구로 대중을 이용하려 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3년 전 국민의 과학화를 외치시며 과학관을 만드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반대하며 들어눕는 자들 앞에서 배고픈 국민들과 함께 잘 살아보세를 외치시고 새마을운동을 하셨습니다. 공포선동과 혐오선동이라는 쉬운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 국민들께 과학에 기반한 희망선동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원자력, 수력, 주력, 탈탄소 정책을 가장 먼저 하셨고 지금 이렇게 푸르른 대한민국 아름다운 산하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산림녹화 사업과 시술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양옆을 50m씩 남겨놓아 미래에 확장될 깃들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국강경이라는 기조로 경제를 우뚝 세우고 국민들이 식량 걱정을 없앴으며 최첨단 무기로 북핵의 위험을 차단하는 지금의 강군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때한 게 누구였는지 그야말로 가슴 벅찬 감동이고 지난 역사가 아닌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을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이 시점에서 광화문에서 젊은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꿋꿋이 태극기를 흔드시는 이유를 알았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81년생인 저부터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라고 한답니다. 저는 M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공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미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로서 저희 다음 세대에 절대로 공포와 혐오를 선동하며 나쁜 정치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배 세대의 틀린 이념과 가스라이팅을 책임지고 끊어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의 게으름과 무능함, 무식함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려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의 활동을 공치사하며 보상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오는 지역과 세대의 이념 갈라치기 선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상 유신 세대로 불리는 김문수 지사님과 같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큰 뜻을 뒤늦게 깨닫고 그 뜻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여전히 30년이 넘도록 20살 캠퍼스 낭만과 체류탄의 향기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인 우리 선배 386 운동권 일부는 정치권에 남아 사흘 지난 2년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Z세대가 이들을, 이 불쌍한 386들을 스스로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국민들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우리 후배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혼란의 국제사회에서 부국강병과 자주국방의 기조를 이어가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구하셨듯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동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의 희망찬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MZ세대 대표 김소연이 할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 영전에 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변호사 김소연 올림.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님, 이뉴한 박사님, 김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추도사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부국 강병의 국부이신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전 육성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떠나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평안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자유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단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반주로 추도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회를 합창하겠습니다.
이어질 연주들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살아생전에 즐기시던 애창곡들입니다. 연주는 하늘림 앙상블과 사선 의원을 지낸 이규택 전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연주의 진행은 대한민국 성우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신 성우 고은정 여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경제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국가 안보는 무너지면 끝장이다. 당신의 뜨거운 혼불은 유비무한 액자를 집무실에 걸어두고 부국항명을 다졌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여기 있습니다. 박정희 작사 작곡 나의 조국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수 없는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도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예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1978년 9월 21일) 서해안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불리우는 미사일의 도도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열강들의 견제와 공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 세계 순위 7번째 쾌거였습니다. 백곰이 하늘로 치솟은 그해 10월 연구진과 함께 감격을 나누는 저녁 자리에서 당신께서는
애창곡 짝사랑을 부르다 말고 자리를 주셨습니다. 잠시 후 눈시울이 붉어져 돌아온 당신 앞에 좌정은 숙연해졌습니다. 4년 전 1974년 8.15 광복절에 당신을 겨냥한 총탄에 대신 산화하신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빈자리가 목을 메이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당신께서는 그 시절 유행했던 남인수의 황선 예터를 귀에 익히며 야무지게 애국혼을 키웠습니다. 허물어진 이 나라 상터 위에 주저앉아 허무한 방황만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떨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데 뭉쳐 고슴도치가 돼야 한다. 제 아무리 정치권 코끼리나 사나운 사자라고 해도 전신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를 함부로 못한다. 사생결단 자주 국방 의지를 다짐했던 당신은 과연 이 나라에 헌지 잡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시대 이 역사의 선구자가 되기를 선언합시다. 일송종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영둘의 우물가에 밤 새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역 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는 선구자,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하나의 굳은 마음 길이 새겨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은 3회 발사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서 처녀이신 박근영 여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분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총리분도 계시고 저기 도지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경제 사회 노동력 총체를 맡으신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께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좀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다 못 드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금쪽 같은 그런 추모사를 해주신 고용주 대표님, 인효한 소장님, 또 김서연 사무총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 인터넷상으로 많이 왜곡돼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길이 남아서 잘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젊으신데도 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를 해주신 이규택 위원님, 군악대 여러분, 유교 합창단 여러분, 우리 정 회장님께서 다 대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인사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은 우리 VIP님이 석방되시고 처음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써온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께서 석방 되시기까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늘 함께 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시사철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나 혹한으로 얼음 꽝꽝 언 땅 위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해 주신 바로 그렇게 박 대통령을 지켜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1000만이 넘는 수많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자님들과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박 대통령 석방 운동을 펼쳐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또 모든 당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재차 3차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해도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먼 이국 땅에서조차 집회를 여시고 다 함께 적극 동참하시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그 열정, 때론 물심양면을 통한 기나긴 헌신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뜨거운 감사함과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이곳 저희 부모님 묘소를 찾아 각별히 참배를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무 중책을 맡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서울 외곽의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광역버스가 참 편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게 다 정부 3.0 정책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웹 2.0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조금 좀 진화가 되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장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뭐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찾아내는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온 건데 그때만 해도 빅데이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심을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제 2.0을 3.0까지 업데이트 시켜서 앞으로 민생,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충에 적용하자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비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뭐 2013년도만 해도 4차 산업 얘기도 나오지, 4차 산업이 인공산업이 주력사업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주력사업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였는데 전문가인 그분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고 또 그분이 특히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거쳐 역대 정부 혁신 업무에만 종사를 해왔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가져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더 놀라운 건 박 대통령이 그렇게 구상해보고 설계해본 그 수준으로서의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수준으로서의 지향점을 박 대통령이 이미 간파한 것은 물론 그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보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아마도 전자공학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박근영 씨가 지금 타고 온 그 광역버스 그게가
이제 시민의 발인 모든 교통 수단 그게 바로 정부 2.0에서 이제 아주 이제는 3.0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막 하기 전에 미리 국민이 알아서 그러니까 정부 1.0은 가만히 국민은 있고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거. 또 이 정부 2.0은 이렇게 국민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정부가 해주는 거. 3.0은 미리 선제적으로 장애우들은 어디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장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3.0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광역버스나 일반 버스의 전광판을 보면 옛날에는 막차가 왔나 벌써 차고지에 다 들어가서 버스가 퇴근을 했는데도 오는가 안 오는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런 그 정보 정부가 공유하고 있지 않는 그 정보들을 이제는 다 공유하고 노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시민 편의성을 봐서 정책을 실패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감사원, 경찰청, 보험건강 같은 그런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서 협업을 해보니까 실종자 369명 중에서 369명을 찾았고 또 144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렸다 이런 얘기 또 뭐 칭찬받은 얘기 꾸중 들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박 대통령께서 푸시를 하셨답니다. 소위 체근을 하면서 이 3.0 정부 3.0 비전 이거 선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용 창출이 얼마나 몇 프로가 됐는지를 계속 보고하라고 자꾸 체근을 하셔서 아주 애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관공 50개나 되는 관공서에서 볼멘 소리를 해도 무조건 3.0으로 밀어붙여서 국민의 편의성부터 좀 해결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건 그 송파 삼모녀 사건의 충격을 그때 2014년 2월달 충격받은 그 대통령께서 그 평소에 해당 관서의 직원들이 가스나 전기가 끊기고 메타가 안 돌아갈 때는 좀 그 해당 가정에 방문도 해보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차 방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또 그때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잘 듣고 인터넷에서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파독 간호사님 아까 이녀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무슨 국제 여성 경기가 있어서 나왔다가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일에서 부음을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이제 조국에 와서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볼 겸 경상염사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인사말을 하는 차례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가셔서 묵묵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을 보이고 참 얼마나 어려운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어주셔서 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시절에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를 하고 뒤로 두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사실 우리가 독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종잣돈을 거기 가서 열심히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국 공부로 종잣돈을 많이 보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외 노동 인력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한국은 그거를 1000배, 10,000배 흘려놨다는 거. 그게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를 다 극복하시고 준비해 주신 전 회장님께 또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오신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상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묘소로 이동하여 허남이 분향이 있겠습니다. 분향 순서는 맨 먼저 유가족, 추도위원장, 다음으로 내빈 이어서 추도객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안내로 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유가족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이 분양은 계단이 축소한 관계로 10명씩 나누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자, VIP 먼저 올라가시고, 유족이 먼저 올라가시고 VIP. 그 다음에 참배객들은 반보씩만 오세요. 한 보씩 오면 여기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용합니다. 자, 참배객들은 30명 단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반보씩만 오세요. 자, 뒤에 오시는 분은 반보씩만 오시면 됩니다. 30명 단위로 끊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오셔도 못 올라갑니다. 참고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으려면은 늦게 올라가셔야지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올라가시면 뒤에 참배객에 밀려가지고 사진 하나 못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분은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이거 지금 카메라가 여기 나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쪽에 카메라 분 돌 조금 나가시는 길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예, 이거 올라오시죠. 예. 분양님 조금만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취재분들 조금 뒤로 가시죠. 잠깐만 뒤로 물러주시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 지금 조금 나와주세요. 헌화병 아닙니다. 헌화 앞에 나오죠. 네. 조금만. 분양은 3번 하시겠습니다. 유튜브 아저씨, 여기 와주세요. 네? 유튜브 다 이쪽으로 가면 혼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앞에 의원님들 먼저 하고 하세요. 자, 이거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예,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가시죠.
자, 조금 한 발만 뒤로. 예. 올라오십시오. 예. 세 줄만 올라오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예. 내 뒤에.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예. 내려오세요. 그 자리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터가 있고 자, 요 조금만 뒤로 나고. 여기서 이러면 거거나 하면 좀 막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왼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왼편으로 내려가시고요. 예. 네. 예, 내려가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갑질하면 하면 안 돼요. 네, 샜어요. 조금 계세요. 대통령 탄핵 시켜보고서는 아직 갱상 듣고 아직 오히려 꺼져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거기 저 의자에 앉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 내가 글로 갈게. 식사는 뭐 식사 하시면 네, 어떻게